팔꿈치 터널 증후군의 개념과 치료. 팔꿈치 터널 증후군의 개념과 치료. 척수에서 빠져나온 5, 6, 7, 8번 경추신경과 1번 흉추신경은 겨드랑이와 팔을 따라 내려가면서 다양한 신경들을 형성합니다. 그 중에서 팔꿈치 안쪽을 통과하여 아래팔로 내려가는 척골신경은 팔과 손바닥 일부의 근육 운동과 내측 손바닥 및 손가락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척골신경 압박 증후군 또는 주간 증후군 등으로도 불리는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어떤 원인에 의해 힘줄과 인대 등으로 구성된 팔꿈치 터널을 지나는 척골신경이 눌리면서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주로 50대 남성이나 여성에서 나타나지만 장시간의 컴퓨터 사용이나 운전 등과 같이 팔꿈치를 구부린 채 일하는 젊은 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질환은 손목 부위에서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말초신경 압박성 질환입니다. 원인: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팔꿈치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질환이나 염증, 척골신경의 반복적 불안전 탈구로 인한 마찰, 척골신경이 과도하게 꺾이는 상황, 팔꿈치 안쪽, 내상과 부위의 염증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외상이나 팔꿈치 관절 부위의 종양,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등에 의해 뼈가 자라나는 골극, 팔꿈치 부위에 존재하는 비정상적 근육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 일반적으로 증상은 팔꿈치를 펼 때보다 구부릴 때 심해집니다. 척골신경이 압박되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감각 이상이나 저린 증상이 발생하고 더 진행하면 손가락에 힘이 빠지면서 새끼손가락을 다른 손가락 쪽으로 붙이기 어려워지거나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쭉 펴기 어려워지는 소위 갈퀴손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손등이나 손바닥 쪽 근육에 위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단: 진찰을 통해 다섯 번째 손가락의 감각 저하나 손 부위의 근력 저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팔꿈치에서 척골신경이 지나는 부위를 검진용 망치로 가볍게 치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저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와 팔꿈치 부위에 대한 초음파 검사나 자기공명 영상 촬영을 통해 척골신경의 신경전도 속도 감소와 신경압박 소견, 신경을 압박하는 원인 질환 등을 확인합니다. 치료: 치료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존적 치료: 증상이 심하지 않고 발생한 지 오래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 교정을 통해 운전이나 취침 등 일상생활에서 팔꿈치를 구부리는 자세를 피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잠을 잘 때 팔꿈치를 편 상태로 유지해주는 부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운동요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약을 먹거나 팔꿈치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수도 있는데 특히 주사요법의 경우에는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수술적 치료: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근위축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적 치료에는 단순 감압술과 전이술이 있습니다. 단순 감압술은 척골신경이 지나가는 팔꿈치 부위의 통로와 주변의 구조물을 열어서 척골신경에 대한 압박을 줄여주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신경 탈구가 동반되어 있거나 질환이 진행된 경우, 팔꿈치 부위에 종양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위 구조물을 절개하고 재봉합하여 척골신경을 피하 전방이나 팔꿈치 근육 아래 또는 근육 내로 이동시켜주는 전이술을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술을 통해 증상이 호전되지만 수술 전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일부 증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전부터 근 위축이 심했던 경우에는 증상이 잘 회복되지 않거나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근 위축이 심해지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